전 세계 최첨단 무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1 10월 19일부터 총 5일간 개최되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28개국 440개 업체가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 아덱스에서 소개된 최첨단 미래 우주항공 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급 정리해보겠습니다. 10월 21일 우주를 향해 힘찬 도약을 한 순수 국산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안타깝게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하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는데요.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주 강국 도약의 신호탄이 된 누리호의 심장, 액체 로켓 엔진. 서울 아덱스 2021 전시회에서는 누리호의 75톤 액체 로켓 엔진 실물이 일반인들에게 처음 공개됐는데요. 이 엔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2010년부터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핵심 장치입니다. 발사체가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 궤도에 도달하는 동안 고온, 고압, 극저온 등 극한 조건을 모두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2013년 발사에 성공했지만 나로호의 핵심 기술이 러시아의 것이어서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발사대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발사체에서 가장 중요한 1단 로켓 엔진을 러시아에서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의 거의 모든 과정을 러시아 기술진에 의존해야 했는데요. 이후 8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도 마침내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로켓 엔진 개발은 최고 보안 등급의 극비 기술이기에 제대로 된 실험 시설조차 빌릴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흥 나로 우주센터 한켠에 전문 연소 시험동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총 184회, 18,290초의 시험을 통해 엔진이 안정적으로 점호하고 연소하는 걸 확인하고 두께 2mm에 불과한 추진체 연료 탱크 제작은 물론 누리호를 쏘아 올릴 나로 우주센터 제2발사대도 모두 국내 기업의 기술력으로 완성했습니다. 개발 기간 약 11년, 300여 개 기업이 참여. 내년까지 투입 예산은 나로호의 4배에 가까운 약 2조 원에 달하는 누리호.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모두 우리 힘으로 해냈기에 더 의미 있는데요. 아쉬움을 남겼지만 나로호 발사 성공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아덱스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의 국산 전투기 FA-50 타고 행사장에 도착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상공을 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비행으로 우리 국산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세계에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FA-50은 대한민국 공군의 T-50 고등훈련기를 개량해 만든 최초의 국산 경공격기인데요. 기장 13m, 폭 9m, 중량 6.4톤으로 최대 속도 마하 1.5, 시속 1800km까지 비행 가능합니다. 특히 초정밀 레이더로 탐지 범위를 확장하고 자체 보호 능력과 야간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투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고 아울러 첨단 야간 투시 장치도 구비해 야간 전투 비행도 가능합니다. FA-50은 2013년부터 공군에 실전 배치돼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아덱스의 야외 전시장에서 이 FA-50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주 국방의 상징 KF-21 보라매. 이번 아덱스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가상 비행을 체험해보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실물은 볼 수 없지만 모형 전시와 가상 비행을 하며 KF-21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 될 한국형 전투기인 만큼 그 의미는 컸습니다.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이후 21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선보인 KF-21 보라매. KF-21 개발은 전투기 항공 플랫폼을 우리 기술로 우리가 주도해 개발하는 초국가적인 사업인데요. 그동안 해외에서 도입한 기체들은 정비, 무장 등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애를 먹었지만 KF-21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우리가 필요할 때 정비와 개량이 가능합니다.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 7.7톤의 무장 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 능력을 갖췄고 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나 해로를 통한 침투 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자전 대응 능력도 뛰어납니다.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로
적기와 미사일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는 지상의 물체를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 탐색을 교란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등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를 마치고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거친 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데요.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힘,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의 힘찬 위용을 기대합니다.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 F-35A,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는 2018년 3월 국내에 도입됐는데요. 도입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F-35A는 2014년 3월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차기 공군 주력 전투기로 선정되었는데요.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낮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적지에 은밀히 침투해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에게 비수처럼 은밀히 공격하는 스텔스기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손꼽히는데요. F-35A는 국군의 날 기념식 공중전력 분열 행사에 참여해 위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F-35A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서 적의 도발을 원천 차단하며 철저한 대비태세의 주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군의 미래 전력, 드론,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전장 상황을 정찰하거나 무기를 탑재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드론은 다방면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체 드론은 처음엔 대공포와 전투기 사격 훈련을 위한 무인 표적기로 개발되었다가 이후 무기용으로 발전을 거듭하게 됐는데요. 우리 군도 드론봇 전투단과 함께 보병 개개인들의 생존성을 강화하고 적을 빠르게 타격할 수 있는 워리어 플랫폼, 차륜형 장갑차를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전장을 다닐 수 있는 기동화를 주축으로 하는 아미타이거 4.0 전투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 전력의 핵심이 될 드론은 이번 아덱스 전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프로펠러 4개형 드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동력원과 기체 형상을 가진 미래형 드론들이 국내 업체들에 의해 선보였는데요. 내연기관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비행하는 하이브리드형 드론,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더 길게 비행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 드론, 프로펠러로 상승한 뒤 프로펠러 방향을 앞으로 바꿔 비행하는 틸트로터형 드론 등이 전시됐습니다. 서울 아덱스 2021을 통해 대한민국의 최첨단 우주항공 기술과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군과 방산업체들의 미래를 주도하는 스마트한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대합니다.